네,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차차 논의를 이어가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누리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의 국회규칙 명기는 불가 이런 입장을 내놓으면서 여야 협상의 갈 길은 멀어만 보이는데요. 또한 당내 갈등의 골이 깊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단합된 입장으로 대여 협상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자, 이번에는 야당 연결해서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어제 청와대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제외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당부하면서 국민들에게 세금 폭탄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네. 지켜보셨습니까? 그거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네. 청와대가 의회주의를 무시하고 오만불선한 자세로 어렵게 만들어낸 여야 타협안을 지금 처리를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네. 게다가 청와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사실과 맞지 않은 자료까지 내가면서 지금 여야를 비난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은 정치 도의에 어긋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에 관한 기본 방향은 국회가 할 일입니다. 청와대가 할 일이 아닙니다. 네. 이걸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청와대가 무슨 국정의 아젠다를 주도하고 국회가 뒷바라지 하는 식으로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네, 오히려 그래서 국민의 대표기관은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가 네. 국민과 관련된 직결된 대단히 중요한 아젠다를 결정을 하고 청와대가 그것을 집행하면 될 문제지 청와대가 지금 콩나라 판나라 할 때가 아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연결했던 이 여당 측의 이해훈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도요. 청와대가 이것을 세금 폭탄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좀 과하다 이런 진단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국민들이 이것을 세금 폭탄이라고 이제 인식을 갖게 되고 있으니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것을 계속 고집한다면 오히려 좀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정치적인 상황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법을 찾으시겠습니까? 예, 그 세금 폭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자체가 지금 잘못된 자료입니다. 네. 소득 대체율 50% 인상 시에 1,700조가 세금 폭탄이 나온다. 네. 이런 얘기라든가 무슨 보험료가 2배가 인상된다. 이런 주장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지금 국회나 언론을 통해서 계속 그 자료를 내고 있고 반박하는 자료를 내고 있지만은 언론에서 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시시비를 가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말한 네. 것만 자꾸 크게 써주고 마치 네. 그것이 사실인 양 보도로 하고 국회에서 말하는 건 작게 보도하고 신빙성에 대해서 좀 더 가치를 낮게 두기 때문에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서 충분히 보도를 해주셔야 되고요. 또 저희도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설득하는 작업들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네, 언론 보도 문제도 지금 지적을 해주셨고요. 네.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문제 이게 정치적인 당리당략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 아니다. 이것이 이제 정치적 수사라 할지라도 이게 이제 네네. 청와대 입장이고요. 또 오늘 새누리당이 소득 대체율 50% 명기하지 않겠다. 이게 불가 입장을 내놨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어쨌든 이게 이 의회, 국회 내부의 문제라 하더라도 여야가 합의해야 가능한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처음부터 다시 협상을 또 시작해야 되는 상황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어떻게 네. 진행이 좀 가능할까요? 그래서 오늘 새누리당 최고의 결정도 유감입니다. 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 12월 달에 그 국민 대타협기구가 국회 특위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몇 달 동안 여야가 정말 그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한 끝에 그 합의를 했는데 청와대에서 안 된다고 한마디 하니까 지금 여당은 바로 또 입장을 바꿔가지고 원래 합의를 번복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될 정부 여당이 지금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네. 지금 공무원연금 문제와 국민연금 문제 또 공적연금 문제가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전체적으로 맞물려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당 입장에서는 지금 청와대 입장이나 또 새누리당 입장을 절대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죠. 네. 저희는 저희 또 입장이 있는 것이고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소득 대체율 50% 명시를 하기로 해서 합의를 한 건데 이제 와서 그것을 안 하겠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 여야 합의안을 휴지조가리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 새누리당은 협상한 유승민 대표에 대한 불신임을 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 의원님은 이제 오늘 새누리당의 이 입장 번복을 성토하셨는데요. 네네. 그런데 이제 한편 이종걸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신임 원내대표는
합의는 지켜져야 하지만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라는 수치는 조정될 여지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네네. 그러면은 이게 이 원내대표 쪽에서 협상의 여지를 좀 풀 것인가 하는데 오늘 또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어요. 이 네. 야당 내부의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이종걸 원내대표의 50% 수치는 조정할 수 있다는 발언은 이제 대표가 당선된 직후에 네. 바로 언론의 인터뷰가 관이 나온 건데요. 네. 그 후에 당내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 대표님도 그 부분을 더 말씀 안 하시고 계십니다. 철회한 상황이다.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종걸 원내대표께서도 종전 여야 간의 합의를 존중한다. 그렇게 또 유승민 대표하고 어제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저희 당은 기본적으로 5월 2일 날 이루어진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 간의 합의에 준해서 그것을 존중하고 네. 그 토대 위에서 협상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입장은 지금 재확인해 주셨는데 네네. 그런데 이게 또 이 여야 협상이라는 게 이제 정치적인 어쨌든 쟁점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당내 뒷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내부를 들여다보는 또 국민들의 이제 우려들이 있는데요. 당내 갈등 문제죠. 오늘도 문재인 대표가 이 당내 갈등에 대해서 사과하셨잖아요. 네네. 이 상태에서 지금 여당과 좀 어떤 협의에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 당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당내 갈등대로 또 처리한 것이고요. 네. 여야 간에 합의를 이룬 이 공무원연금, 국민연금법은 또 그 자체로서 별도로 처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당에서도 지금 갈등이 있지만 조만간에 이제 좀 정리를 잘해서 다시 또 대우를 정비해야 되고요. 네. 결국 이제 저희 이 야당도 결국은 대여 투쟁이나 대여 관계를 통해서 또 야당 내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 당에서도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합된 의견으로 밀고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내부 외부 분리 대응 전략 이렇게 말씀 네네.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문 의원이 국회 내에 계시니까 그럼 5월 임시국회 다시 소집이 됐는데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좀 처리 가능하다고 전망하세요? 어떠세요? 지금 현재 새누리당이나 청와대 입장을 고려할 때는 5월 처리가 쉽지 않다고 봐야죠. 네. 당장 현실적으로 내일 쉽지 이제 않다. 소득세법이나 지방재정법 당장 민생과 관련된 부분은 처리를 하고요. 네, 원포인트 처리를 하시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네. 공무원연금법과 국민연금법은 여야 간에 타결이 안 되면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화제를 조금 바꿔볼게요. 네네. 이 지난주에 성완종 리스트 파문 관련해서 드디어 이제 홍준표 지사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죠. 네네. 그리고 이제 이완구 전 총리가 다음 차례가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과연 소환이 쉽겠느냐 이런 또 이제 관측도 나오더라고요. 예. 성완종 리스트 파문. 자, 이대로 지지부진하다 끝나는 거 아닐까 우려되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을 상당히 민감하게 보고 있는데요. 네. 상당히 지금 물타기도 되고, 홍준표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 수사로 끝내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모에 나온 8인 중에서 돈의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네. 홍준표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는 이제 개인적인 비리에 관한 사항이고요. 네. 나머지 6명의 돈은 박근혜 대통령 대선 자금과 관련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야당에서는 처음부터 이 문제를 분리해서 개인적인 비리 자금인 홍준표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 문제는 사법 처리할 것으로 보고 있고 네. 나머지 대통령 대선 자금 관련된 수사는 지지부진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대선 자금 문제가 계속 파헤쳐지고 불법 대선 자금 조성이나 거래가 있었다면 그거는 이제 현직 대통령에게 바로 직격타가 되기 때문에 네. 저희로서는 그 대통령의 지위를 받는 검찰이 과연 그 문제를 파헤칠 수 있겠는가? 네. 저희로서는 불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저는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특검을 통해서 지금 네. 이제 문 의원님께서도 법학 전공하시고 변호사, 율사 출신이시잖아요. 네네. 특검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예, 이 사건이야말로 특검이 해야 할 전형적인 사건입니다. 네. 대통령과 관련돼 있고 또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과 독립된 그런 특검이 수사를 해야만이 제대로 진상을 파헤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이었습니다.